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11편 귀향과 새로운 도전. 2005년 초 혜연은 중국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인천공항에는 정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만에 만난 그의 모습이 한결 의젓해 보였다. 혜연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중국에서의 소식 다 들었어요. 정환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연은 긴장이 풀렸다. 중국에서의 화려한 성공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제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환 씨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공부는 어때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혜연 씨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정환은 혜연이 없는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한의학 기초 이론에서 전 과목 1등을 차지했고 특히 친구학에서는 교수들도 인정할 만한 실력을 보였다. 사암은 두 제자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진료소를 확장할 때가 되었구나. 혜연이의 명성 덕분에 중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올 것 같아. 실제로 혜연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21세 맹인 한의사, 중국을 감동시킨 기적의 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다. 하지만 혜연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했다. 사암의 가르침처럼 의사는 화려함보다는 묵묵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환자 치료에 집중하자. 명성은 저절로 따라올 거야. 사암과 혜연은 기존의 작은 진료소를 인천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진료소는 사암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간판도 없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식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었다. 혜연도 대학 졸업과 함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정식 의사가 되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이 많았다. 혜연의 중국에서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첫 번째 환자는 30년째 전신 루푸스로 고생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었다. 전신 관절통과 피부 발진, 만성 피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선생님,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병원을 다녀봤는데 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혜연은 먼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다. 그리고 마음을 읽어보니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가 느껴졌다. 혹시 어린 시절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혜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루푸스 같은 자가면 역질환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었다. 이분은 신양어와 심신불교가 복합된 상태입니다. 혜연은 사암침법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기법인 심신교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조화시켜 전신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치료법이었다. 신문, 소해, 태계, 대종 4개의 혈자리를 선택해서 특수한 순서로 침을 놓기 시작했다. 느낌이 어떠세요? 신기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30분 후 침을 빼자 환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3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을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치료로는 완전히 낫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환자는 기꺼이 동의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한편 정환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혜연이 주치료를 하면 정환이 보조치료를 맞는 방식으로 호흡을 맞춰가고 있었다. 정환씨, 뜸뜰 준비해주세요. 관원과 기회의 칠장식이요. 네, 알겠습니다. 정환은 쑥을 정성스럽게 비벼서 뜸을 준비했다. 혜연에게 배운 대로 쑥의 습도와 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했다. 이런 팀워크 덕분에 사암한의원의 치료 효과는 더욱 놀라웠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스위스에서 온 50대 남성으로 20년째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스위스 의료진들이 혜연의 소문을 듣고 직접 한국까지 보낸 것이었다. 왕 선생님, 불가능한 치료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혜연은 영어로 답했다. 중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외국인 환자 치료에도 자신감이 있었다. 파킨슨 병은 뇌의 도파민 분비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이었다. 서양 의학으로는 증상 완화만 가능하고 근본 치료는 어려운 병이었다. 하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이를 진전이라고 하여 신어와 간풍내동으로 보았다. 혜연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 정확한 변증을 시행했다. 이 환자는 신어로 인해 간풍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신장을 보하고 간풍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혜연은 백회, 사신총, 풍부 등 뇌와 관련된 혈자리와 함께 간신을 조절하는 혈자리들을 조합해서 치료했다. 놀랍게도 10회 정도 치료 후 환자의 떨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20년 동안 악화되기만 했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적이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환자는 감격해했다. 이 소식이 스위스로 전해지면서 유럽 의료계에서도 혜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국 의료계 일부에서는 혜연의 치료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다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어느 날 한의학계의 원로인 김석현 회장이 직접 사암한 의원을 찾아왔다. 왕혜연 선생, 자네의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김 회장은 70대의 노인으로 한국 한의학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네의 치료법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의견이 많네. 전통 한의학과는 다른 것 같은데. 김 회장의 말에는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젊은 의사가 너무 주목받는 것이 기득권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회장님, 전통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사암침법도 300년 전에는 파격적인 새로운 시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소중한 전통이 되었죠. 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그럼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혜연의 제안에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럼 한번 해보지. 혜연은 김 회장의 맥을 짚어보았다. 순간 그의 마음에 숨겨진 고민이 전달되어 왔다. 최근 기억력 감퇴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회장님, 최근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 회장은 깜짝 놀랐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민이었기 때문이었다. 혜연은 신중하게 백회, 인당, 신문 등에 침을 놓았다. 30분 후 침을 빼자 김 회장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 어라?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기혈순환이 개선되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김 회장은 그날 이후 혜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오히려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한의학계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야. 우리가 격려해줘야 하네. 22세가 된 혜연은 이제 한국 한의학계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암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정환도 이제 혜연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환은 사암한 의원의 정식 원장으로 임명받았다. 혜연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혜연의 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암침법을 후세에 전수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